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 2019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이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이때를 맞아요. 이 독립운동가분들의 발자취와 그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여러분께 좀 더 많이 알렸으면 하는 차에 이번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숫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1955. 1955년 7월 15일 첫 발을 내디딘 이 국립서울현충원은 60년이 넘는 세월을 호국 영웅들을 품에 안고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만.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18만여 위의 호국 영웅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중 6.25전쟁 전사자 2만 7천여 명이 편안히 잠들어 계시고요. 유해를 찾지 못한 10만 4천여 위는 위패로 모셔져 있습니다. 300만.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300만 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 중 약 100만 명이 현충탑에서 참배를 드립니다. 467명.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467명의 독립운동가가 모셔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유해를 찾지 못한 131위의 순국선열은 위패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간단하게 숫자로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운동가 이 5분의 스토리와 그분들이 모셔진 그 묘역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분들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새롭게 뜨거운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임시정부 요인 묘역, 애국지사 묘역, 그리고 후손이 없어 이 묘역을 대신해 위패로 모신 무후선열재단이 있습니다. 이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직위를 역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18분, 18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애국지사 묘역에는요, 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의병활동과 독립투쟁을 펼쳤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218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무후선열재단에는요, 후손이 없거나 유해마저 찾을 길이 없는 131위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중 이 박은식 선생님과 지청청 장군, 이 두 분을 좀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난 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자, 그렇다면 제2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박은식 선생입니다. 이 박은식 선생은 독립협회에 가입해서 계몽운동에 앞장섰고요. 또 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그 주필로도 활동하시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죠. 그리고 애국계몽단체인 이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에도 참여하면서 국권수호운동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박은식 선생을 비롯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경술국치를 맞으면서 일제의 국권을 강탈당하게 되죠. 일제에 의해 애국신문들은 폐간되고 선생의 저작을 비롯한 민족운이 담긴 역사서들은 불태워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은식 선생은 우리가 비록 국권은 잃어버렸으나 국혼만 소멸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하다 라면서 이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역사서 집필을 위한 만주로의 망명을 시도하십니다. 그리하여 1915년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통사는요, 역사를 쭉 서술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앞을 통찰입니다. 한국통사는 한국의 아픈 역사, 즉 식민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1920년 완성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리 민족이 투쟁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박은식 선생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한국사 연구와 저술은 곧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였던 박은식 선생. 박은식 선생은 임시정부 정상화의 심혈을 기울인 탓인지 임시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깊어져 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타국에서 눈을 감습니다. 70여 년간 이 상해 만국공명에 안장되어 있던 박은식 선생의 유해는요, 1993년 고국으로 봉안됩니다.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이 조성되었고요. 박은식 선생은 이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잠들어 계십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웁시다. 싸우다 힘이 부족할 때는 이 넓은 만주벌판을 베개 삼아 죽을 것을 맹세합시다. 이 군인으로서 강인한 의지가 엿보이는 이 말은 지청천 장군이 신흥 무관학교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한 연설 내용입니다. 군인정신, 이 군인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닐까요? 지청천 장군은요,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일제히 국권 침탈로 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육군 무관학교마저 문을 닫게 되면서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 아시죠? 네, 이 지청천 장군은요, 그런 심정으로 일본에 갔던 것입니다. 지청천 장군이 이 신흥 무관학교의 교성대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학생들이 점검하던 중 한 학생이 이 군복의 단추를 잠그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 장군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학생이 단추를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답하자 이 군복을 살펴본 지청천 장군은 잊은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군. 잊어버렸다와 잃어버렸다의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가. 군인은 생각이 바로 되어야 하고 바른 생각은 바른 언어에서 나온 것이다. 조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 군인이 어떻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학생에게 퇴학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무섭죠? 네, 이처럼 이 지청천 장군은요, 이 강직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사관생도들을 이끌었기에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이후 항일 무장 투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청천 장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을 또 맡게 되죠. 광복 후에도 재헌국회 의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수립에 기여한 지청천 장군은요, 1957년 70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고요. 국립서울현충원 임시정부 요인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안장되어 계신 국립서울현충원과 순국선열 박은식 선생과 지청천 장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두 분만큼이나 뜨거운 나라 사랑으로 이 대한독립에 이바지하신 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